안녕하세요, 찌아입니다. 신규교사 시리즈 두 번째 오늘 영상의 주제는 첫 수업입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바로 수업 준비와 실제 수업이죠. 교사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월 개학 전에 수업과 관련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와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대면하는 첫 수업을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에 처음 출근하게 되면 담당하는 학년과 교과서를 받으실 거예요. 그 후에 수업 준비를 해두셔도 되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이제 출근 전에 한번 교과서나 수업들을 잡아보고 싶다라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지사항에 학년별로 교과서 목록이 있는데 거기서 출판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를 확인한 후에는 출판사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데 가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과서 내용만을 보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교사 인증을 한 다음에는 되게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관련된 자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요. 자료나 수업 활동에 참고가 많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며 풍성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수업을 설계하는 데에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많은 자료들이 이제 경력 선생님들이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선생님들께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수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세요. 네, 학교에서 수업을 한 후에 학생들에게 평가를 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학년 수업을 다른 선생님과 나누어서 둘이 들어갈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과 하나하나 다 협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세부적으로 짜둔 계획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평가 계획을 세울 때 본인이 생각해둔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잖아요. 경력 교사라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 그런 자료들도 다 있기 때문에 3월 개학 후에도 평가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신규 교사라면은 3월 중에 평가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개학 후에 1, 2주 이내에 평가 계획을 써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규 교사분들은 평가 계획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수업 시간하면서 뭐 평가 이런 거 공부해 봤지만 실제 한 학기에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처음이어서 정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신규 첫해 그 경력 선생님의 의견을 내실 때마다 네 좋아요, 네 그렇게 해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로봇이 되었었거든요. 평가 계획은 그냥 이런 수행평가 해야지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목적부터 평가 방법, 반영 비율, 채점 기준까지 세세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교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선 연도의 평가 계획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본인이 발령받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연도의 평가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참고하셔서 미리 평가 계획을 구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하게 미리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선생님들과 협의 후에 평가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신이 만든 평가 계획이 100%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평가 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막연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동교과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많은 자료들을 정말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주시는 자료를 활용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가면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조언도 잘 해주시거든요. 네, 신규 선생님들은 3월에 개학하면 정말 정신이 없으시죠. 난생 처음 해보는 행정 업무에 담임을 맡을 경우에는 학급 경영까지 하셔야 되고 수업 준비까지를 해놓으려면 3월 초중반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를 적게는 2차시, 길게는 3, 4차시 정도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때 해놓은 수업 준비도 막상 3월이 돼서 실제 수업을 하다 보면 수정할 일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하지만 미리 한번 해놓고 수정을 하는 것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드는 거는 정말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월이 되기 전에 미리 내가 어떤 수업, 이 수업에 대해서 한 3, 4차시 정도 준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한 3월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또 이 부분은 본인의 힘으로 해내셔야 하는 부분이죠. 물론 다른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수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저도 신규 교사일 때 첫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할 때는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여서 저는 온라인 수업으로 첫 수업을 하게 되어서 비교적 부담이 덜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대면에서 첫 수업을 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첫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첫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의 수업 방향이나 그런 수업 스타일을 미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수업을 설계하실 때 고려하실 만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급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니 그 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교과와 관련된 요소입니다. 이 요소는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교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대략적인 큰 그림을 제시한다 라고도 할 수 있죠. 교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나 해당 교과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말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역사교사이다 보니까 그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수업 때 꼭 언급을 하는 편입니다. 또한 교과서 목차를 쭉 살피면서 앞으로의 수업 계획이나 개요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어떤 선수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풀이나 퀴즈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 부분에 이제 아이들의 선수학습 정도도 파악할 수 있고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활기찬 첫 수업, 되게 재밌는 첫 수업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활동과 관련한 요소입니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수업 규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더라고요. 첫 수업에서 수업 시간에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인데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금지한다 라고 해요.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첫 수업 때 교사가 이런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에서 모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때 모둠을 구성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선수학습 정도를 파악한 후에 구성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학생들의 전년도 성적이나 입학 성적을 통해서 구성하기도 하고 성적을 배제하고 구성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평가 계획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제시하면 좋습니다. 첫 수업 때 이미 평가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라면 대략적인 시기, 그리고 방법, 횟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몇 번 평가가 이루어지는구나 미리 좀 계획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어색한 그 첫날의 그 분위기를 이제 끌어올리고 이후에 활기찬 수업, 교사와 학생들 간의 래포가 형성되어서 활기찬 수업을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들은 교사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퀴즈 이런 걸로 재밌게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PPT까지 만드는 것도 봤고 밑에 있는 멘트들을 많이 준비하기도 해요. 또한 이 수업과 관련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통해서 첫날부터 활기차고 즐거운 수업을 만드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첫 수업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3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었는데요. 선생님들의 성향에 맞게 잘 조합한다면 첫 수업을 계획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제가 아는 선생님께서는 첫 수업에서 아예 신규라는 걸 학생들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올해 처음 시험에 합격해서 선생님을 하는 것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규인 만큼 태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수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수업 관련해서 좋은 점이나 부족한 점을 많이 이야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렇게 본인이 먼저 학생들에게 자신을 오픈하니까 학생들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고 첫 수업부터 학생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규인 걸 숨기려고 학교에서 신규 때 화분을 줬는데 그것도 얼른 그날 집에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간혹 첫 수업을 앞두고 너무 긴장하시거나 혹은 학생들을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려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모습은 오히려 어색해 보이고 1년 동안 수업을 함께할 학생들에게 좋은 첫인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긴장되는 마음을 좀 덜어내고 강한 모습을 억지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는 바를 보여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사의 수업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교사와 학생은 함께 수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첫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교사 시리즈 두 번째 편인 첫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업은 업무나 학급 변형처럼 하다 보면 적응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넘어가기에는 중요성이 조금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어요. 당장 내 수업이 부족하면 다른 선생님들과 반을 이제 나눠서 수업에 들어갈 때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보다 내 수업의 아이들이 좀 더 성적과 학습에서 차이가 난다면 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생들도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잘하는 선생님의 말을 좀 더 잘 듣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업 준비는 꼼꼼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해나가실 그 1년짜리 수업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3월이 되기 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